73세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지만 집안은 고요합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립니다. 영수는 손에 든 찻잔을 바라봅니다. 차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영수는 혼자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립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수는 25살 때 순자를 만났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순자는 22살 간호사였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순자가 철물점에 못을 사러 왔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조용한 미소에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별로 안 했지. 영수는 회상합니다. 그 시절엔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식 키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영수는 우편함을 열러 현관을 나섭니다. 습관처럼 하던 일입니다. 청구서나 광고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편함 안에 하얀 봉투가 있습니다. 영수는 그 봉투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에 적힌 필체가 낯익습니다. 너무나 낯익습니다. 이게 순자 글씨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분명 아내의 필체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 틀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영수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습니다. 봉투를 한참 바라봅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열어볼까? 영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순자의 필체입니다. 영수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 편지를 받았다면 제가 떠난 지 일주일쯤 됐겠지요. 당신 혼자 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당신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영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춥니다. 눈을 의심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글자는 그대로입니다. 영수는 손에 든 편지를 떨어뜨립니다. 뭐라고?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적이 없다니. 영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영수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순자는 늘 조용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영수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20주년 때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영수는 이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50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순자가 누워야 할 자리입니다. 편지는 아직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남긴 거야? 영수는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수는 문을 엽니다. 큰딸 민지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민지는 장을 봐온 손을 들어 보입니다. 48세 간호사입니다. 영수를 꼭 닮았습니다. 아, 응. 영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편지 생각 때문입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민지는 말합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봅니다. 순자와 닮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50년이 거짓이었다면, 영수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묻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괜찮아. 영수는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민지가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다시 혼자입니다.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아까 읽다 멈춘 부분부터 읽습니다. 놀랐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6통의 편지가 더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도착할 거예요. 그 편지들을 모두 읽으면 당신은 제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려요. 사랑하지 않았던 제가 그래도 당신 곁을 지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순자. 영수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순자는 왜 이런 편지를 남긴 걸까요? 사랑하지 않았다면서도 50년을 함께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수는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을, 두 번째 편지를, 그리고 진실을. 창밖의 달빛이 영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킵니다. 긴 밤이 시작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편지만 생각났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우체부가 오는 시간은 보통 9시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바깥 날씨는 쌀쌀합니다. 11월 초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영수는 가디건을 여미고 우편함을 바라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직이구나. 영수는 현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30분마다 나와서 확인합니다. 7시, 7시 30분, 8시. 편지는 오지 않습니다.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우체부가 우편함에 뭔가를 넣고 갑니다. 영수는 뛰어갑니다. 73세 노인이 뛰는 모습입니다. 우편함을 엽니다. 하얀 봉투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봉투입니다. 순자의 필체입니다. 영수는 봉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왔구나.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습니다. 봉투를 한참 바라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습니다. 편지지 3장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깁니다. 영수는 읽기 시작합니다. 여보, 2번째 편지를 열었네요.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미안해요. 오늘은 제 첫사랑 이야기를 할게요. 당신도 궁금했을 거예요. 나는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제가 22살 때였어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때 한 의대생을 만났어요. 이름은 강민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민준 씨도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사귀었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 씨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학력도 없었어요. 그들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였어요. 민준 씨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동네 철물점 주인 아들. 성실하고 착한 사람. 당신은 저를 좋아했어요. 매일 철물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민준 씨를 잊고 싶었어요. 당신과 결혼하면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은 제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어요. 2번째 선택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안정 때문에 결혼했어요. 순자. 편지가 떨어집니다. 영수의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차 선택.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50년 결혼 생활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야. 영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는 기억합니다. 순자에게 청혼했던 날을.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순자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영수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딸 민지가 사준 노트북입니다. 사용법을 배웠지만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씁니다.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강민준 의사, 여러 결과가 나옵니다. 영수는 하나씩 클릭합니다.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20년 전 기사입니다. 저명한 외과의사 강민준 교수 교통사고로 숨져. 영수는 기사를 읽습니다. 강민준은 대학병원 교수였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잘생긴 얼굴입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입니다. 영수는 자신과 비교합니다. 동네 철물점 주인과 대학병원 교수, 평범한 남자와 잘생긴 의사. 비교가 안 되지. 영수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순자가 누구를 더 사랑했을지 뻔합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수는 문을 엽니다. 둘째 아들 준호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준호는 45세 직장인입니다. 회사 일로 바쁜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릅니다. 들어와라. 영수는 말합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준호는 치킨을 사왔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치킨을 먹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입맛이 없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묻습니다. 준호야. 영수는 입을 엽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습니다. 응? 너희 엄마가 나를 사랑했을까? 준호는 멈춥니다. 치킨을 들던 손이 멈춥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영수는 말을 흐립니다.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사랑하셨죠.
당연하잖아요. 준호는 대답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그럴까? 영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수는 외출합니다. 순자가 다니던 성당입니다. 영수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는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성당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영수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합니다. 몇 명의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영수는 순자가 앉던 자리를 찾습니다. 뒤쪽 끝자리입니다. 그곳에 앉습니다. 의자 앞에 작은 책꽂이가 있습니다. 기도서들이 꽂혀 있습니다. 영수는 하나를 꺼냅니다. 순자가 쓰던 기도서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서를 펼칩니다. 낡은 페이지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무언가 떨어집니다. 사진입니다. 영수는 사진을 줍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입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습니다. 민준 오빠에게 1972년 봄. 영수는 사진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순자는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성당에 올 때마다 이 사진을 봤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했구나.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영수는 성당을 나옵니다. 밤거리를 걷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영수는 생각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늘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럼에도 50년을 함께 산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랑이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의무? 체념? 아니면 다른 무언가? 영수는 알고 싶습니다. 다음 편지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편지. 그 편지에는 또 무슨 비밀이 담겨 있을까? 영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집으로. 하지만 이제 영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살아야 할 이유.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수는 현관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달력을 봅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기다리마. 영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영수는 이번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영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영수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영수를 괴롭힙니다. 우체부가 왔습니다. 영수는 우편함으로 달려갑니다. 하얀 봉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영수는 봉투를 줍니다. 이번에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여보, 세 번째 편지예요. 이제부터는 더 힘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당신과 결혼하기 한 달 전,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님 몰래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는 한강 둔치에서 만났어요. 밤이었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울었어요.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기로요. 민준 씨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선을 넘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2달 후,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당신은 기뻐했지요. 빨리 생긴 아이라고 좋아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민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민준 씨의 딸이에요. 미안해요. 30년 동안 숨겼어요. 민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이 편지를 읽는 당신만.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순자. 편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영수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지가 내 딸이 아니라고.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지, 48세 큰딸, 간호사, 2 아이의 엄마, 영수가 가장 사랑하는 딸. 그 아이가 내 피가 아니었다니.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숨이 막힙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영수는 부정합니다.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순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기억합니다. 결혼하고 2달 후였습니다. 순자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영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 안 기뻐? 좋은 일이잖아. 아니에요. 기뻐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 영수는 몰랐습니다. 순자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 압니다. 영수는 사진첩을 꺼냅니다.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입니다. 갓난아기 민지, 돌잔치 민지, 유치원 민지, 초등학교 민지. 영수는 사진을 하나씩 봅니다. 닮지 않았어. 영수는 깨닫습니다. 민지는 영수를 닮지 않았습니다. 둥근 얼굴, 큰 눈, 오똑한 코. 영수는 얼굴이 넓적합니다. 눈도 작습니다. 코도 낮습니다. 순자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순자도 민지와 달랐습니다. 민지는 더 세련된 얼굴이었습니다. 영수는 컴퓨터를 켭니다. 강민준 사진을 다시 찾습니다. 사진을 나란히 놓습니다. 민지 사진과 민준 사진. 똑같아. 얼굴형이 같습니다. 눈매가 같습니다. 웃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영수는 사진을 덮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수는 놀랍니다. 문을 엽니다. 민지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지는 반찬통을 들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입니다. 아, 영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내 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딸. 들어오세요, 아버지. 민지가 먼저 들어갑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습니다. 요즘 잘 드시고 계세요? 민지가 묻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응. 영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민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다가옵니다. 영수의 이마에 손을 댑니다. 열은 없는데. 영수는 민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지는 놀랍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가봐. 영수는 등을 돌립니다. 민지를 보지 않습니다. 민지는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 영수는 차갑게 말합니다. 민지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요. 전화하세요. 민지는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영수는 혼자 남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영수는 소주를 꺼냅니다. 혼자 마십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50년이 다 거짓이었어.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랑도 거짓, 딸도 거짓. 영수는 소주병을 집어던집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집니다. 다 거짓이야. 영수는 소리칩니다. 텅 빈 집에 메아리칩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도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민지는 내 딸이야. 30년을 키웠습니다. 첫 걸음마를 밟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대학 입학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피는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딸입니다. 내 딸이야. 내 딸. 영수는 울먹입니다. 바닥에 엎드립니다. 영수는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폐암 사기 진단. 예상 여명 6개월에서 1년 3개월 전 받은 진단서입니다. 영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순자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5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순자,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영수는 진단서를 바라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편지를 끝까지 봐야 해. 영수는 결심합니다. 4번째 편지, 5번째 편지, 6번째 편지, 7번째 편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사랑해요. 영수는 문자를 봅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지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는 달력을 봅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6일. 4번째 편지. 그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더 충격적인 비밀? 아니면 위로가 될 이야기? 영수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아직 긴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영수는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체부를 기다립니다. 지난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누나가 울고 있어요. 영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민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체부가 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뜯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여보, 4번째 편지예요. 많이 힘들었지요. 민지를 밀어냈지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아플지.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당신 기억나요? 결혼 10년 차 때. 당신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철물점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빚이 2천만 원 생겼어요. 당신은 무너졌어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갔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땅을 팔아달라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사위가 망했으면 이혼해라. 하지만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 땅을 파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당신 빚을 갚았어요. 2천만 원. 당신은 몰랐지요. 그리고 당신 기억나요? 결혼 20년 차 때.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년 동안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보험도 부족했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빌딩 청소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당신도 몰랐어요. 청소하면서 울었어요.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당신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여보,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살면서 알았어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선택이고 행동이에요. 매일 당신을 선택했어요. 매일 당신을 위해 행동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 방식의 사랑이에요. 영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순자,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는 기억합니다. 사업 실패했을 때 순자가 괜찮아요라고 했던 것. 그때 순자는 땅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정 땅을.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순자가 매일 왔던 것. 항상 피곤해 보였던 것. 새벽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를 위해. 나는 몰랐어. 영수는 울먹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수는 문을 엽니다. 이웃 영희가 서 있습니다. 70세 할머니입니다. 순자의 친구였습니다. 영수 씨, 영희는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입니다. 민지가 울고 있더라고요. 영희가 말합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말했었어요. 당신이 교통사고 났을 때. 영희는 계속 말합니다. 순자가 새벽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렸어요. 몸 상한다고. 하지만 순자는 웃었어요. 남편을 살려야죠라고 했어요. 영희는 차를 내밉니다. 순자는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사랑이든 뭐든 그건 진심이었어요. 영희는 일어섭니다. 민지한테 전화하세요. 그 아이 잘못 없어요. 영희는 나갑니다. 영수는 혼자 남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이상합니다. 5번째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이 아닌데 왔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뜯습니다. 여보, 5번째 편지는 미리 보냈어요. 참을 수 없어서요. 저도 아팠어요. 2년 전에 췌장암 진단 받았어요. 말기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1년 못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당신도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 폐암 사기. 당신이 숨기는 거 다 알았어요. 기침 소리가 달랐어요. 약 봉지를 숨기는 것도 봤어요. 병원 영수증도 봤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먼저 가야겠다고. 왜냐하면요. 당신이 먼저 떠나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남겨지는 걸 견디지 못해요. 저는 압니다. 5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어요. 당신이 덜 아프게, 당신이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이기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당신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울었어요. 제가 먼저 아파했어요.
제가 먼저 떠났어요. 여보,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첫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어요. 이제 편지 2통 남았어요.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해요, 여보.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순자. 영수는 편지를 떨어뜨립니다.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순자야. 영수는 소리칩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목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같이 아플 수 있었잖아. 같이. 영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해. 나도 숨겼어. 나도 똑같이 숨겼어. 영수는 오열합니다. 50년 만에 처음 우는 울음입니다. 사랑했어, 순자야. 나도 사랑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듭니다. 민지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입니다. 불안한 목소리입니다. 민지야. 아버지. 민지는 울먹입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아빠가 잘못했어. 영수는 말합니다. 민지야, 너는 아빠 딸이야. 영원히. 네. 민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일 와. 준호도 데리고 와. 할 얘기가 있어. 네, 아버지. 갈게요. 민지는 웁니다. 기쁜 눈물입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영수는 순자 사진 앞에 섭니다. 영정 사진입니다. 순자가 웃고 있습니다. 조용한 미소입니다. 순자야. 영수는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50년 내내. 첫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50년이 있잖아. 영수는 편지들을 정리합니다. 4통의 편지. 아직 3통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읽을게. 약속해. 영수는 다짐합니다. 6번째 편지. 7번째 편지. 그 편지들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영수는 기다립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순자의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습니다. 순자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순자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민지와 준호가 왔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영수도 딸을 안습니다. 오래 안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아니에요, 아버지. 준호도 옆에 섭니다. 3사람은 함께 앉습니다. 영수는 말합니다.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영수는 말합니다. 그거 아니? 엄마가 아빠 빚 갚으려고 친정 땅 팔았던 거. 엄마가 새벽 청소 일했던 거. 민지와 준호는 놀랍니다. 몰랐어요. 아빠도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영수는 웃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 너희도 아빠도. 3사람은 울먹입니다. 순자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영수는 우편함을 엽니다. 6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여보, 이제 끝이 가까워졌어요. 6번째 편지예요. 오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할게요.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자주 꿈을 꾸었어요. 같은 꿈을요. 조선시대였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우리는 부부였어요.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전쟁이 났어요. 당신은 끌려갔어요.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찾아 떠났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쓰러졌어요. 어느 산길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생각했어요.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여보,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전생에도 부부였다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만난 거라고. 민준 씨는 잠깐 스쳐간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나지 못했어요. 처음엔 사랑이 아니었어도 영원히 기억했어요. 전생의 약속을요. 그래서 50년을 함께 한 거예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다음 생에도 또 만나요. 그때는 제가 먼저 알아볼게요. 당신이 어디 있든 찾아갈게요. 순자. 영수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11월 말이지만 포근합니다. 전생이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부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래, 우리는 원래 하나였던 거야. 영수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순자야. 일주일 후입니다. 12월 첫 월요일입니다. 영수는 우편함을 엽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슬픕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를 꺼냅니다. 그런데 필체가 다릅니다. 순자의 글씨가 아닙니다. 영수는 놀랍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아버지, 놀라셨죠? 이 편지는 엄마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썼어요. 7통의 편지. 모두 제가 쓴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무너지시는 걸 봤어요.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그리고 병원 서류를 발견했어요. 폐암 사기. 아버지도 아프신 거였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버지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생각했어요. 편지를 쓰자고. 매주 편지를 기다리게 만들자고. 그럼 아버지가 살아가실 이유가 생길 거라고. 엄마의 일기를 봤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이야기도 기억했어요. 첫사랑 이야기, 친정 땅 파신 이야기, 새벽 청소 일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 더. 저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 저는 20대 때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는 걸. 병원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엄마의 과거 진료 기록을요. 저는 엄마께 물었어요. 엄마는 우셨어요.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빠한테 너는 친딸이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친아버지예요. 피는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아버지예요. 저를 안아주시고 자전거 태워주시고 결혼식 때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전생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엄마가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원래 인연이었다고. 아버지, 조금만 더 사세요. 저희랑 함께요. 아버지가 웃는 걸 보고 싶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요. 이 편지가 거짓이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안에 담긴 사랑은 진짜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영원히. 아버지의 딸 민지. 편지가 떨어집니다. 영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7통의 편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순자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압니다. 그 거짓 속에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순자가 정말 사랑했다는 것, 민지가 정말 효녀라는 것, 가족이 무엇인지. 영수는 휴대폰을 듭니다. 민지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아버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지는 웁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응, 다 읽었어. 미안해요, 아버지. 거짓말해서. 아니야. 고마워. 내가 아빠를 살렸어. 영수는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지금 갈게요, 아버지. 응, 기다릴게. 영수, 민지, 준호. 세 사람은 순자의 묘소에 왔습니다. 꽃을 놓습니다. 국화꽃입니다. 순자가 좋아하던 꽃입니다. 엄마, 민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다 아셨어요. 제가 쓴 편지. 준호도 놀랍니다. 누나가 편지를 썼어?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민지가 아빠를 살렸어. 영수는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순자야.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첫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50년이 있잖아. 영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있잖아. 아들도 있고.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더라. 고마웠어, 순자야.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영수는 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영수가 묻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민지가 대답합니다. 제가 요리할게요. 준호가 말합니다. 세 사람은 웃습니다. 영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몇 개월? 1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웃으며 살 것입니다. 순자를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순자를 만날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 영수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흐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순자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알아볼게. 어디 있든 찾아갈게.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민지의 웃음, 준호의 웃음, 그리고 영수의 웃음. 삶은 계속됩니다. 사랑도 계속됩니다. 영원히. 영수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혼자 보기 아까운 이야기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